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경의선 책거리로 돌아온 개따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이 책 좀 좋아하신다는 분들 중에 이 책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아시는 책인가요? 제가 어저께 읽기 시작해서 오늘 막 끝낸 책이에요. 이 책을 늘 이제 베스트셀러나 뭐 어떤 책들이 요즘에 잘 팔리는 이제 책 모니터 하다 보면 늘 있던 책인데, 한 번도 책방에 이 책을 가져다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책이에요. 그래서 되게 의외인데, 작가는 히가시노 게이고, 얼마 전에 시모임 하는 언니들이 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책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막 주고받다가, 그러면 게이고 책, 히가시노 게이고 책이라도 좀 갖다 놓든지 막 그래서 그게 누군데요? 막 했다가 책 팔아서 먹고 살고 싶다더니 막 다 틀렸다고 막 이러면서, 그 정도는 아니 좋아하진 않아도 갖다는 놔야지, 아니면 알고는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뜨끔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이걸 늘 보면서도 이거를 볼 생각을 한 번도 못했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참에 읽어봐야 되겠다. 베스트셀러 따라 읽기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볼까? 막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누구길래 그러기 그래서 최근에 또 새로운 재미난 책도 또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참에 그러면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한번 훑어볼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가장 많이 팔린 세상에 이 책이 99세예요. 한번 보통 이제 책 찍어낼 때 초판을 예전에는 한 3,000부 찍고, 그 다음 세부터는 중세 할 때부터는 1,000부 정도씩 찍었는데, 이 정도는 이렇게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인쇄할 때 2,000~3,000 권씩 이렇게 인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뭐 1,000권씩 잡는다고 해도 10만 명이 산 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모르기 어려운 책이겠다. 책 좀 읽었다, 책 좀 안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책입니다. 모르셨다면, 저처럼 모르셨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99세니까 곧 100세 기념, 벌써 나왔나? 100세 기념 또 이렇게 뭔가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앞에 띠집 아주 간단해요. 2010년부터 19년 10년간 최고의 베스트셀러 소설 1위. 대단하죠. 무라카미 하루키도 아니고 히가시노 게이고, 이름이 잘 붙진 않는데 히가시노 게이고 였답니다. 나는 뭘 했나 그동안. 뒤로 가보면 시간여행, 미스테리를 넘어 사람들의 간절한 결심에 대한 이야기. 창의적이고 끝없이 놀라운 이 책은 쉽게 내려놓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그동안의 각종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별표 5개와 함께 적혀 있는데, 2010년부터 19년 10년간 최다 판매 1위 소설, 10년간 전 분야 최다 판매 도서 2위, 교보문고 집계 기준이라고 해요. 국내 누적 140만 부 판매 돌파. 대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가진 책이 99세니까 7년 연속 역대 최장기 베스트셀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일단 작가부터 볼까요? 저는 안지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히가시노 게이고, 일본 추리소설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이분을 제가 몰라봤습니다.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엔지니어로 일하다 1985년 방과 후로 제31회 에도가와란 포상을 수상하면서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이과적 지식을 바탕으로 기발한 트릭과 반전이 빛나는 본격 추리소설부터 서스펜스, 미스터리, 색채가 강한 판타지 소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장르의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이 중 상당수의 작품이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되어 큰 사랑을 받았다. 대표작으로 비밀, 이거는 제25회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을 받았대요. 용의자 X의 헌신, 제134회 나오키상, 제6회 본격 미스테리 대상 받았고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이 책은 제7회 주오코론 문예상을 받았다고 하고, 몽환화, 제26회 시바타렌자부로상, 기도의 막이 내릴 때, 제48회 시카와 에이지 문학상, 이 문학상 이름도 되게 낯선데,
그대, 눈동자의 건배, 위험한 비너스, 백야행, 유성의 인연, 뭐 시리즈들이 있고 그 외에 다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뭐 또 카피 소개해드리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기묘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가슴 훈훈한 이야기. 정말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위치해 있었는지를 정말 읽어보면서 알았어요. 이게 한 450페이지나 되거든요. 꽤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하루 뭐 꼭 막 읽은 건 또 아닌데 하루 동안 이렇게 쭉 읽어낼 수 있을 만큼의 오 하면서 재밌는데? 이러면서 막 읽게 됐던 그런 책이에요. 30여 년 동안 비어있던 남이와 작파점에 숨어든 3인조 도둑. 쇼타, 고에이, 아시아는 예전 주주인 앞으로 도착한 고민 상담 편지를 발견하고 상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점점 빠져든다. 졸지의 뛰어난 예지 능력을 발휘해 답장 편지를 보내는 세 사람. 이들의 솔직하고 엉뚱한 조언은 뜻밖의 결과를 불러오고 상담자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는 또 다른 멋진 기적을 일구어낸다. 시간이 멈추고 과거와 현재가 교체하는 특별한 공간 남이와 자파점.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동네 구멍가게 같은 시골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 같은 그런 곳일 것 같은데 인생의 지도에서 길을 잃었다면 꼭 들려야 할 곳. 단 하룻밤의 기적이 선사하는 감동의 판타지. 오늘 밤 남이야 자파점의 고민상담실이 부활한다. 네, 카피 잘 뽑았어요. 약간 영화 속에 막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뽑아놔서 좋았고요. 이 재미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지? 막 하다가 끝까지 딱 읽으면서 뒤에 옴기니 양윤옥 선생님의 옴기니의 말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이거다 이거 소개해드리면 이 책을 꼭 읽어야 되겠다. 아직까지 못 만나셨던 분들, 아이들은 또 계속 태어나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누군가한테 조금 묵직하지만 재미나게 쫙쫙 읽어낼 수 있는 책을 추천하고 싶다면 이 책입니다. 선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옴기니의 말 들어볼까요? 기적과 감정을 추리한다. 원래 추리소설 작가로 더 유명했었다고 하니까 인생 막판에 몰린 3명의 젊은 친구. 스토리를 여기서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빈집을 털러 갔다가 변변한 물건도 건지지 못한 채 도망쳐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깜깜한 어둠 속을 허위 걸어서 오래전에 폐업한 가게로 빛이 난다. 그 가게가 남이야 자파점이에요. 한적한 언덕 위에 마치 그들을 기다려온 것처럼 고즈넉하게 서 있는 낡은 자파점. 고개 들어 하늘을 보니 한가운데 달이 둥실 떠있다. 뒷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시간과 공간이 출렁 뒤틀리는데 옹기니의 말을 되게 뭔가 이렇게 막 기대감을 갖게 막 이렇게 써주셨어요.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대표작으로 손꼽힐 신작이 나왔다. 이 책 10년 전에 발간이 됐으니까요. 그간의 추리소설에 비하면 약간 취향이 다르다. 추리 섞인 향기를 풍기면서도 이 이야기에는 살인사건도 미완의 형사도 없다. 범죄자의 컴컴한 악의 대신 인간 내면에 잠재한 선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모든 세대를 뭉클한 감동에 빠뜨리는 기적에 대한 완벽한 구성이 있다. 여기 한 4편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한 편 한 편이 겹치지 않을 듯 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 구성도 막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이렇게 또 영향을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시공간 30년이라는 33년인가? 33년을 이렇게 넘어서면서 연결되어서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는 그런 구성으로 짜여져 있는데, 대단한 작가였구나, 역시.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히가시노 게이고는 어떤 참혹한 살인사건이나 악의를 묘사할 때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선량함에 대한 믿음을 놓아버리는 일이 없었다. 오래도록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이유일 것이다.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뭔가 막 되게 힘든 책을 읽다가도 어떤 그래도 뭔가에 대한 선의, 믿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기보단 그래도 어떤 희망이라도
막 그게 고문일지라도 갖게 해주는 그런 작품들, 그런 책들이 계속 보게 되거나 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암담하게 그려내는 그것이 정말 극사실주의라고 하더라도 읽고 나서 누군가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건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이 책도 정말 누군가에게 선물해주고 싶을 만큼 괜찮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특징이 이번 나미야 백화점의 기적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대중적이면서도 깊이를 잃지 않은 명작을 드디어 써냈다는 느낌이다. 되게 책 소개를 잘하시죠? 몸기니가 아니라 마케터 같아. 일본 추리소설계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5손가락, 3손가락 아니고 첫 손가락에 꼽히는 작가라는 것은 이미 수많은 독자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지칠 줄 모르고 많은 양의 작품을 발표하고 있어서 비판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따금 태작이 섞인 것이 아니냐는 말이 들려온다. 너무 게으르게 쓴 거 아니야? 이런 얘기겠죠. 이번에 출판사에서 보내준 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어버렸다. 도저히 중간에 멈출 수 없었다. 수없이 써내고 또 써낸 끝에 작가 히가시노게이고 드디어 여기에 이르렀구나. 번역자로서 감개가 무량했다.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독자들에게 이 작가가 마침내 큰 선물을 주었다. 처량한 백수 신세의 새 친구 캐릭터가 우선 재밌다. 새 주인공. 주인공이 각각의 에피소드마다 또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큰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인공은 백수의 좀도둑을 하는 젊은 새 친구예요. 빈집털이범으로까지 떨어져버린 밑바닥 인생이지만 우연인지 운명인지 거창하게도 남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상담사 역할을 맡는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 작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일은 되게 분별력 있고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분이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러 미숙하고 결점투성이인 젊은이들로 했습니다. 타인의 고민 따위에는 무관심하고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본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들이 과거에서 다뤄온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 우선 나부터 무척 궁금했습니다. 재미있고 쉽게 읽히는 청년 백수의 언어로 서로가 서로의 인생의 지렛대가 되는 신기한 기적의 문을 열어 보인 것이다.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 서로 얽히는 것인지 책을 덮으면서 곰곰 추리해보게 된다. 누군가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서 써보는 답장이 시공의 제약을 뛰어넘어 나에게 되돌아오는 기적은 긴 인생에서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역시 추리소설 작가가 써내는 기적과 감동은 각별한 맛이 있다. 점점점 하면서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데 어떤 내용의 책인지는 이 정도만 맛보여드려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올여름에 안 읽어보셨다면 올여름에 뭐 읽지? 뭐 재미있는 거 없어?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책입니다. 빨려 드신다면 이틀 내로 천천히 읽으셔도 사실 에피소드가 짧게 이렇게 또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주일이면 거뜬히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신 분 99세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만난 베스트셀러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여러분도 만나세요.